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오늘도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리얼 토크 한판. 오늘은 충청북도 민선 7기가 확정 발표한 공약 사업 어떤 것들이 있고 허와 실은 어떤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타임즈 안태희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 자주 뵙기 때문에 이제 뭐 따로 인사는 건너뛰는 걸로 네. 뭐 따로 뭐 인사말을 준비하신 거는 있으신? 아니, 없으시죠? 저도 너무 반가워서. 자주 오셔서 아니 직업을 바꾸셨더라고요. 뭐를? 한범덕 시장 대변인에서 오늘은 아. 무슨 지사 대변인. 그 대변인 했는데 전화도 한 통 없었고 오늘은 보니까 이제 대변인 역할은 이제 그만두고요. 예. 이제 공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예. 얄미운 말리는 신우 역할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대변인을 2주 만에 사입을 했어요. 아니 그때 오실 때 한범덕 시장님하고 면담 3, 4분 하셨다고 네, 그때부터 이제 맞아요. 알아봤어요. 한 알아봤는데 10분 했으면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충청북도 민선 7기 공약의 모든 것입니다. 어떤 공약들이 확정이 발표됐는지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이주종 도지사의 공약이 130개나 되더라고요. 5개 분야. 예. 보면 이제 혁신 성장부터 시작을 해서 안심 사회까지 이 줄기를 보면 일단은 우리의 그 파이를 키우겠다. 경제 성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안전 예.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게 이제 쭉 흐름에 보입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혁신 성장에 보면 뭐 충북 경제 4% 완성. 그리고 5%에 도전하겠다. 4%도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5%까지 도전. 네, 이거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심차게 공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청년 일자리를 뭐 4만 개 창출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들이 이제 많이 있고 청년에 관련된 예. 일자리 관련된 공약들이 좀 눈에 띕니다. 아하, 그렇군요. 균형 발전에서는 남부 출장소 신축 인접 및 기능을 확대하겠다. 뭐 도립대 기숙사를 새로 만들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 부분에서는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그 SOC 관련된 그 사업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30건에 대한 사업들 5개 분야 모든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중에서 논란이 되거나 혹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한판에 나오셔서 또 그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그 독특한 신조어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옛날에 영충호 시대를 만들어내시더니 그 이후에 이제 강호충을 만들어내셔가지고 하셨는데 이 강호충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왜 이 논리를 개발을 하셨는지 제일 먼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오송역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오송역 KTX 오송역을 유치할 때 예. 충북이 국토의 균형 발전의 중심이어야 되고 국토를 X축으로 개발하려면 오송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 경부축, 그다음에 이쪽 강호축인 거죠. 예. 그 연장선에 호남으로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네, 그런 것을 했는데 일단은 오송이 호남 분기역까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남아 있는 과제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요즘 같이 또 남북 교류나 평화의 희망이 이렇게 보이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좀 터져 나오는 얘기가 아니 모양만 좋지 충북이 뭐 떠먹을 떡고물이 있는 거야 이런 지적을 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실 스케일이 큰 그런 공약이죠. 예. 그 강호축을 근데 문제는 지금 남북이 이제 화해 무드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사실 이제 경원선 같은 걸 우선시 했을 때 과연 강호축을 국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 지금 뭐 이제 4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지 제5차 국토종합 계획에 이게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우선순위에 이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와요. 경원선을 먼저 이렇게 만약에 개발했을 때 예타 부분 통과 자체가 예타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편익 비율이. 강호축을 만들어서 나오는 떡고물은 둘째 치고 예, 전체 큰 그림에서 이제 밀려나니까. 강호축 자체가 그렇습니다. 좀 어려울 것 저는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호축 논리는 사실상 예. 국토 전체적으로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에서 검토할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X축으로
개발을 하면서 예. 저개발된 강원도하고 호남을 더 개발시킨다는 예. 취지는 참 좋은데 이걸 이시종 지사, 지금의 이시종 지사가 주도해서 이거를 성과를 달성한다.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국토 균형 논리에서는 타당한 것 같고 이시종 지사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사업 오송 역사권 개발조차 실패했는데 과연 본인이 주도해서 강호축을 이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게 예. 이제 강호축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공약이 된 이유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네. 이게 이슈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야당 후보들이 이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걸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는데 그걸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강호축에 대한 개발 논의를 펼 때 네. 시기가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영충호 얘기할 때 그때. 충청도 인구가 뭐 많아졌어 그렇죠, 그렇죠. 호남을 추월했는 이렇게 자신감에 쌓였을 때 우리 미래 먹을 거리를 강호축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하. 그 기간이 4년에서 5년 전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과연 이게 도만 충북도만 감당할 일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가장 1번, 2번 정도에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지금 공약에 예. 두 번째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강호축 논리가 나왔던 게 단지 선거용이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거 먹히니까는 좀 더 확대하고 두 번째 공약으로 올라갈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충북의 이 지사님은 충북의 100년의 먹거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강호축이? 그러면은 지금 KTX나 오송역은 150년 먹거리여야 되는데 150년 먹거리가 됐나요? 이거 단지 선거용이지 않았나 싶고 충북의 100년 먹거리가 아니라 이시종 지사의 4년 먹거리. 그런 식으로 홍보용으로만 너무 전락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강호축 부분이 예,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이런데 반영이 안 되면 뭐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걸 이제 바로 밑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고 사실 그 이제 카피, 강호축 이런 것들은 눈에 확확 들어와서 참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얻어 미래 이제 100년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거기서 얻어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차라리 제주도처럼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나왔어요. 예, 이런 부분에 나왔어요. 사실 그게 더 실질적인 수가 있다. 사실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이 있는 데서 우리는 블록체인 아일랜드를 하겠다. 예. 우리가 권리가 있으니 네네. 우리는 추진하겠다라고 예. 강하게 얘기했는데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강호축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이제 예. 전선이 예. 지금 오송에 집중해야 되는데 후퇴된 양상 아. 그런 모습을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분야의 130건 공약이 충청도 민선 7기 공약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이 130건 공약 중에서 야, 이 공약은 정말 괜찮다. 성공 가능성도 높고 잘 채택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칭찬할 만한 공약이 혹시 있으신지요? 먼저. 이제 저는 최근에 그 충북도의회에서 그 충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그 영역비를 삭감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도지사는 아마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남부는 농업 쪽으로, 이제 북부는 이제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연수를 좀 몰고 국민 그 건강보험공단 연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아마 도의에서 이런 부분들 도의원들 설득을 못했던 건지 용역비 자체를 삭감시켰어요. 그럼 한간에는 당연히 이제 밀려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저는 그 잘 만든 거라고 봐요. 일단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자꾸 들어보니까 이 칭찬을 하신 건지 잘못 일을 하신 건지 좀 헷갈리긴 한데, 여하튼간에 사업 선정은 잘했다. 저는 칭찬을 한 겁니다. 아, 사업 선정은 잘했다. 변호사님께서 칭찬할 부분. 솔직히 없습니다. 아, 진짜 패스 넘어가고 패스. 기자님께서는 그 이번 이제 큰 거 말고 예. 조금 더 구체적인 공약을 보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뭐 설립한다든가 예, 예. 예.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왔던 거 또 이런 지금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이렇게 계속 떠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이제야 좀 움직임이 있다. 아,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보면 네. 뭐 여성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 이런 것의 권한을 좀 강화하고 독립성을 좀 확보하겠다. 아, 그런 이런 것에 부분들은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짜 이시종 지사 대변인. 카멜레온 같은 분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약들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4% 경제 예, 아까 말씀하신 1호 완성 1호 공약. 1호 공약이죠. 예. 지금 우리가 충북도의 어떤 그 경제 구조를 보면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또 그 협력 업체가 42%를 차지해요. 만약에 이제 그 반도체 경기가 침체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확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반도체 경기가 지금 슈퍼호황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지금 반도체 이제 굴기에 나서고 있잖아요. 25조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한국을 따라잡자. 뭐 한국을 좀 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충북에 처한 어떤 경제 구조나 이런 것도 개편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예,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을 저도 똑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하. 충북 경제 4% 완성, 5% 도전이라고 뭐 엄청난 희망 섞인 비전을 제시했는데 예. 여기서 실효성 여부에서 검토를 해주셨지만 저는 정확하게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시종 지사가 평소에 충북의 인구 비중은 3% 돼 있는데 예. 과거의 경제 비중은 2%였다. 예. 그러다 현재는 3.5%고 자신 때 요번 임기 때 4%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과거가 언제 얘기하는지 얘기를 안 하세요. 이원정 지사나 정우택 지사 시절 때도 예. 3% 중반대였어요. 예. 그들도 4%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 2% 과거의 경제 비중이 2%였던 때가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예. 본인이 마치 2%에서 3.5%를 달성한 달성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그렇게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또 예. 하나는 예. 충북의 경제 비중은 그렇게 따지면 매년 0.01%에서 0.03%포인트 요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항상. 자연 상승. 누가 도지사가 되건 되던? 항상 그렇게 상승이 올라간다. 되었는데 예, 예, 예. 문제는 예. 이게 우리가 잘해서 경제 비중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사실은 전문가들 말로는 다른 지역의 굴지 산업들, 자동차, 조선, 떨어지는 거, 보면서. 철강 이런 산업이 다양한 곡선 그리면서 상대적으로 충북에 올라갔다. 아하.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는 게 많죠. 예. 우리가 잘해서 그런 요런 지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4% 달성 그 비중을 예.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축인데요. 그러시군요. 예. 이게 삶의 질의 문제를 양적인 성장 위주로 측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달성 여부를 떠나서 충북이 2015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이 전국 9위예요. 그다음에 근로시간은 제일 길어요, 전국에서. 많고. 그다음에 지금 충북도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계속 전국 1, 2위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역 소득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지역에 더 들어와야 되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빠지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장 거기에 따른 분배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발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수출 잘 되고 이런 건 좋은데 결국 그게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거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약에서도 4%를 달성하려니 투자를 유치해야 돼요. 주로 대기업 위주로. 물론 대기업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같이 스마트 공장이 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고용 창출이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렇겠죠. 네. 여러 가지로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외형적인 성장 위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고 2020년까지 4%를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2022년 7월에 나와요. 예. 통계청이 지역 소득 확정을 그때 발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 퇴임한 다음 날. 그때 한번 보자고요. 예. 다음 날. 근데 청주시와 좀 미미한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미묘한 온도차. 야구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시 한 번 더 민선 7기 네. 대변인을 자청해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네, 하셨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얘기를 정리를 했냐면 이시종 지사 도의 공약을 확정 발표하는 가운데
한시장은 옆에 서 있기만 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약을 청주시에서 낸 건 아니다. 네, 네. 이 앞뒤를 좀 설명을 다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저한테 말한 소식통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다시 확인해보니까. 공약을 할 때는 같이 알았다. 거기 동의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예, 예. 공약을 만든 건 맞아요. 청주야구장을 공약하자, 신축하자는 공약을 하자는 거에 동의를 했다. 네. 그러나 공약을 확정은 안 했잖아요. 확정을 할 때 뺐거든요. 청주시가 먼저. 그렇죠. 안 한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것을 도랑 논의하지 않고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뺐답니다. 그 과정을 시장은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게 다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지금 저 청주야구장 안 한다고 하면서 시가 협조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민선 7기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저것을 다 갖다 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다가 보니까 이건 조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표는 했으나 그래서 그 이후에, 시에서 예. 빼서 공약을 못 하겠다니까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청주시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 도에서도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겠다. 이런 형국입니까? 그렇게 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선거도 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좀 모두 다. 그렇죠? 거시기 한데요, 좀. 결과적으로 뭐 돈이 한 1,000억 원씩 들어가니까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예. 사실 그 지금 그 안태희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청주시가 좀 궁색해 보이는데요. 네, 궁색한 건 맞습니다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뭐 협의가 잘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라고 공표하는 것 자체도 참 좀 궁색하고 그 도의 메시지 관리가 이번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 탓해서 될 일은 뭐 남 탓은 아니고 규칙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충북도가 앞으로 그 각 시군과 도교육청 이런 데랑 협력할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벌써 레임덕인가? 말 안 들어도 저는 되나? 이제 이 이런 상황을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접해 듣고는 이건 좀 앞뒤가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사실 이제 공약을 뭐 내세울 때는 이제 일단 포퓰리즘, 표를 얻겠다는 생각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재정리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도저히 뭐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공약이었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왜 포기하는지 예. 이걸 명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죠. 근데 괜히 뭐 먼저 얘기하는 쪽이 비용 부담할까봐 서로 얘기를 안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도에 대해 얘기하면 도가 가장 많이 부담해야 되고 시가 얘기하면 네. 가장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정말 옳지 못한 태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요번엔 야구장, 저번엔 프로축구단, 축구,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포츠 쪽에 관련한 공약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안 하거나 뭐 그게 이런 무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한쪽으로 모르려고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충주시와 충북도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계속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충북도지사의 전체 공약 사업비가 18조 원 되는데 이 중에서 도비가 1조 3천억 원이고 시군비가 2조 원, 뭐 민자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협상해서 나눠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시군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50% 할래, 60% 할래. 예, 예.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적인 지위가 사실 도가 있습니다. 협상력이 높죠. 있으나 앞으로는 점점 더 그 시군에도 할 일이 많으니 그렇죠. 우리 많이 부담할 수 없다라는 일들이 이제 발생할 겁니다. 예, 지금 급식비도 지금 문제예요, 기자님. 그렇습니다. 급식비가 이제 그 4가 도가 부담하고 100만 원이라면 6이 이제 지방 자치. 40대 60. 예, 그렇죠. 이렇게 예.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사실 지금 벌써부터 이제 그 뭐 급식을 뭐 다 이렇게 급식 자체도 이제 교육이니까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뭐 그 연간 보니까 이제 그 1,597억 원이더라고요. 예. 이제 들어가는 이제 아이들 밥 먹는 게 엄청나죠. 이제 고교 무상급식비만 앞으로 이제 462억 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한 220여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상당히 고민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면 애들 예. 먹는 거 가지고 자기들 돈 내는 거 아니거든요. 도민의 세금으로 내는데 예. 그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서 교육청, 도, 시군이 뭐 그거 가지고 계속 다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번 4년 전에 못했지 않습니까? 예. 무상급식, 고교 무상급식 한다고 공약했으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뭐 또 더 무산될 해서 수도 있다. 예.
또 싸우고 하느라고 아마 이게 또 미뤄지거나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는 그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우롱을 하는 거. 이것도 교육 가족들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이 예.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우선순위를 있겠죠. 잘 따져야 되겠죠. 근데 그런 그 뽑힌 사람의 철학이 반영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근데 반드시 이게 들어가 돼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내년 3학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한 학기라도 먹어봐야. 1년을 어떻게 좀 챙겨야 되는데 이게 참 곤란한데 KTX 이 부분도 좀 온도차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이 KTX 지금 뭐 이해찬 대표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KTX를 추진하고 했는데 예. 지역에 있는 민주당 유력한 정치인들, 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이걸 아무도 나서서 막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맨 선두에 서서 막으려는 예.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공약에서도 이 KTX 문제는 물론 뭐 이게 저지라는 것을 공약에 놓기라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거지만은 예.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대책 같은 걸 내놔야 되는데 청주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내놓지도 않고 서로 미묘하게 좀 서로 미루는 네가 좀 해라. 예. 뭐 이런 식인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는 것 같아요. 그 짜고서 치는 것처럼 이제 세종시에서 지난 그 10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어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이춘희 시장이 KTX 세종역 신설 건의를 했어요.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30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거들었습니다. 아하. 우리 이제 도민들은 걱정을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여기서 좀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관장인 이시종 지사나 한범덕 시장이나 기관장이나 그렇다고 그러고 도종환 의원은 장관직을 수행하러 바쁘다고 그러는데 두 분 민주당 의원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의원님도 지금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슬슬 군부를 떼고 있는데 두 분 의원님들 뭐 하고 이게 군불 이걸 이제 충북도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그 신립 장군이 예. 그 문경 세제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 예. 않고 예. 물론 자기 전략에 따라서 탄금대에서 네, 거기서 네. 이제 배수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충북도나 청주시를 포함해서 이 오송역 특히 세종역 설치 반대라는 아주 큰 전선이 있어요. 이거는 예. 굉장히 큰 전선이고 이거에서 물러나면은 많은 이제 파급 효과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거기서 물러나서 지금 뭘 하냐면 강호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도의 전략인지 메시지 실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했잖아요.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예요? 이시종 도지사가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안 있는 하고 거는 사전에 합의했거나 아니면 지켜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사전에 합의를 했거나 그럼 누가 예. 누구랑 합의? 뭐 이렇게 니네가 세종역을 설치해 줄 테니 니네 양해하겠니? 를 사전에 합의했거나 혹시라도. 아니면 이 사람들의 발언이 뭐지 뭐 하니까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기대하거나 저는 기대하는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뭐 이거를 빅딜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세종역은 주고 세종역을 강호축을 주고 가져오는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뭐 오. 구체적으로 제가 뭐 근거 있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이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좀 충북도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아마 이 대통령이 지난해 와가지고 이제 그 대선 당시에 이제 그 충북 광역단체 네 개 단체장들이 좀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안 된다는 이런 걸 가장 그 신봉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저쪽에 이제 세종시나 이해찬 당대표 뭐 이런 걸 일련 행동을 보면 그걸 이제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숴서 이제 편익 비율을 어쨌든 맞추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충북도가 제가 걱정하는 게 신문에 나온 얘기를 보면 예. 충북도 관계자는 더 이상 세종역 신설 저제만 내달릴 게 아니라 오송 지역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코멘트가 되어 있어요. 세종역을 하게 되면 오송 개발은 물론이고 세종시가 하나의 강남이 되는 거예요. 청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공동 상생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강북이라고 만약 쓴다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종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처럼 도 관계자가 더 이상 세종역 신설 저지에만 매달리지 말라 이런 말하는 것 자체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아마 누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거는 야당이 뭐 성명서를 내고 했다는데 그 야당이 성명서 낼 일이 아니고 예. 여당이 먼저 특히 도내에서 자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난번에 청주시의 민선 7기 공약에 대해서 좀 짚어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충북 도정의 민선 7기 확정 발표된 공약도 오늘 좀 짚어봤는데요.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이제 또 시작이 연속된 사업도 있고 또 새로 할 사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판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씩 정리해 주십시오. 3%뭐 경제 넘어서 4%, 5%까지 이렇게 가겠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총론 쪽에서는 뭐 저도 찬성하고 그러는데 강론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도민들한테 잘 설득도 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 근접한 부분까지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성은 못하더라도 네. 근접하기만 해도 좋겠다. 예, 변호사님. 제가 끝내기 오늘은 한판. 저기 발연기를 좀 하겠습니다. 발연기지만 베테랑에 나오는 유아인이 그런 영화 베테랑이요? 네, 예. 유아인이 이제 유행시킨 단어인데 어떻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이런 하신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경우가 있나? 전체 공약집을 보면서 전에 이제 한범덕 시 한판 오래 하고 볼 일입니다. 별거. 한범덕 시장의 공약집도 봤지만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공약집이 아닌가 싶어요. 어이가 없다. 여기 이제 1호 공약이 충북경제 4% 완성, 2호 공약이 강호축인데 진정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진정 바라는 공약이 있거든요. 세종역 저지나 오송 역세권 개발이나 그다음에 청주야구장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다 빠져 있어요. 예. 너무 어이가 없는 공약집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예.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아름답게 끝날 때까지 잘 되길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한 도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로 이 무대에 같이 서게 될지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하겠습니다. 다 함께 리얼톡 한판! 뭐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 또 막 더 해야 될 일도 많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것들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형제의 나눔의 그 세계가 잠시나마 들어갈 수 있도록 세계로 그존 레논의 이메이진 듣고 싶습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